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조선시대 먼 북방을 지키는 나문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용맹하기가 이를 데 없어 별명이 귀신장군이었답니다. 이 나문이 오랑캐 정벌을 갔을 때 그만 적군의 처녀장수와 눈이 맞고 말았지요.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전쟁터를 빠져나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같이 살던 두 사람은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처녀장수는 나문이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 예쁜 딸을 낳게 되었지요. 그 바람에 그녀는 적군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그만 죽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나무는 천신만고 끝에 딸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군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사냥꾼이 된 나무는 딸의 이름을 작은 은혜라는 뜻에서 남소혜라 지어주었지요. 아버지, 오늘은 호랑이를 누가 먼저 잡나 내기 하실래요? 허호, 얘야. 호랑이 사냥은 조심해야 한다. 함부로 덤비다간 큰일을 당할 수 있다. 아버지, 제가 언제 허튼 짓을 한 적 있나요? 이번엔 꼭 제 손으로 잡을 거예요. 내 재주는 알지만은 호랑이는 짐승 가운데 으뜸이다. 절대 방심 말거라. 염려 마세요, 아버지. 오늘은 제 눈이 먼저 번쩍일 테니까요. 잊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물러서야 한다. 두 사람은 활과 화살, 창을 챙겨 산속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산아래 마을을 괴롭히던 호랑이를 잡기로 한 날이었지요. 산새 소리도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 계곡물만 졸졸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해가 바위 뒤쪽을 향해 화살을 날렸습니다. 뭐가 보였느냐? 소리예요. 아주 희미했지만 들렸어요. 그녀가 화살을 날린 곳으로 가보니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 자국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범의 자취다. 근처에 있을 게다. 네가 앞서지 말고 내 뒤에서 따르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두 사람은 계곡을 따라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자 계곡물에 핏물이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위쪽에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래, 서둘러 가보자꾸나. 그러나 절대 앞서가지는 마라. 잠시 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사람 몇을 발견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당했는지 쓰러져 있었지요. 아버지, 이 사람은 아직 숨이 붙어 있어요. 나무는 재빨리 달려가 청년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상처는 깊으나 아직 살 수 있겠다. 어서 내 등에 업히거라. 네, 아버지. 그렇게 나무는 청년을 업고 계곡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청년을 침상에 눕히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소혜야, 어서 금창약을 가져오너라. 네, 아버지. 나무는 약을 정성스레 바르고 헝겊으로 감아주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천민옷을 입었지만 손이 곱고 발에 굳은 살도 없어요. 일부러 신분을 숨긴 것 같아요. 내 눈썰미가 대단하구나. 나도 이제야 보이는구나. 부녀는 정성을 다해 청년의 상처를 돌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청년이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여긴 산중 오두막이라네. 정신은 좀 드는가? 제가 살아난 겁니까? 그렇지. 자넨 살아났네. 그럼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자네 빼곤 전부 호랑이에게 변을 당했다네. 어쩌다 이 깊은 곳까지 왔는지 말해줄 수 있겠나?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났구나. 어서 이죽 좀 드시게.
말을 넣어 끓였으니 맛은 없지만 속은 편할 게야. 그녀는 죽을 그릇째 내밀었습니다. 고맙소, 처자. 그런데 이 산속에서 둘이 사는 것이요? 그렇다네. 나와 아버지뿐이야. 그런데 그걸 왜 묻는 것이냐? 그냥 궁금해서요. 그런데 자꾸 반말을 하시는군요. 반말이 어때서? 네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를 갖출 이유가 있나? 그래도 초면인데 서로 예를 지키는 게 도리 아니겠소? 흥, 얘를 따지기엔 아직 이름도 모르잖아. 내 이름은 이철이요. 그런데 혹시 나보다 연장자이신가요? 그건 내가 왜 말해야 하냐? 네가 알아서 헤아려 보거라. 알겠소. 그럼 이제부터 누님이라 부르겠소. 뭐라고? 누님이라니. 참 별난 사람이네. 누님이 싫으시면 다른 호칭을 쓰겠소. 하지만 제겐 누님으로 보여. 그래 좋다. 그럼 나는 널 철이라 부르마. 철아, 죽 다 먹었느냐? 예. 누님 덕에 살 것 같소. 청년은 미소를 지었고 소애는 피식 웃었습니다. 헌데 어째 청년의 농이 싫지 않았지요. 2달 후, 청년은 완전히 회복되어 소애를 따라 사냥에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야, 빨리 좀 못 따라오겠어? 너 때문에 자꾸 늦잖아. 예, 누님. 그런데 누님이 너무 빠르십니다. 이 속도로 가면 토끼 한 마리도 못 잡겠네. 산짐승들은 다 발이 빠르단 말이야. 꼭 계집애처럼 약해 빠져선 그래도 사내라며? 짜만해. 누님, 이제 제발 계집애란 말씀은 그만하시지요. 허참, 그럼 날 한번 이겨보던가? 어찌 사내가 되어 계집인 나보다 느리고 약하냐? 소애는 청년을 데리고 이 산 저 산을 누볐습니다. 그 바람에 철은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죽을 맛이었지요. 얹혀 사는 처지의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사냥을 따라 나서면 숨이 넘어갈 듯 버거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이를 악물고 소애를 뒤쫓았습니다. 3달이 지나자 철은 이제 소애만큼은 아니어도 웬만한 산길은 거뜬히 오를 만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몸도 제법 단단해졌지요. 오, 서단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더니 이젠 너도 서단계 흉내는 좀 내는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개에 비유하시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누님? 섭하면 이 누님께 더 배우거라. 예, 누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소애는 철을 놀리면서도 어째 기분이 싱숭생숭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산 아래 마을 쪽에서 낮고 묵직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어요? 저건 분명 호랑이 울음이에요. 허허, 이놈이 마을 아래까지 내려온 모양이구나. 자칫 잘못하면 마을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겠다. 아버지, 제가 내려가서 저놈을 잡아오겠어요? 소애가 벌떡 일어나 활과 화살을 챙기자 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누님, 왜 이렇게 무모하십니까? 날이 밝으면 가시죠. 흥, 겁먹었느냐? 내게 범은 덩치 큰 사냥감일 뿐이야. 소애는 철의 말림을 뿌리치고 산 아래 마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은 혀를 차며 뒤따랐지요. 이윽고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호랑이가 울부짖으며 튀어나왔습니다. 그 울음은 산을 울리고 땅이 진동하듯 메아리쳤습니다. 이놈이 마침 나타났군. 그녀는 주저없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날아간 화살이 호랑이의 어깨를 꿰뚫었으나 짐승은 오히려 더욱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며 돌진했습니다. 이런, 생각보다 빠르네. 그 순간 철이 옆에 돌멩이를 들어던지며 외쳤습니다. 이쪽이다, 이놈. 호랑이의 시선이 철 쪽으로 돌아간 찰나 소애는 재빨리 2번째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 화살은 호랑이의 눈을 꿰뚫었고 거대한 짐승은 괴성을 지르며 땅을 박차더니 이내 쓰러졌습니다. 2 사람은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님, 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호랑이 발톱에 찢겨 나갔을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벌써 호랑이 밥이 됐을 게야. 제가 유인해 주었으니 누님이 눈을 맞출 수 있었지요. 흥, 네가 시선을 끌지만 않았어도 내 화살은 심장을 꿰뚫었을 거다. 두 사람의 티격태격은 한참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둘 다 피식 웃었지요. 그들은 합심해 쓰러진 호랑이를 메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나무는 딸과 청년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를 잡았어요. 뭐라? 네가 정말이냐? 소에는 호랑이 가죽을 펼쳐 보였습니다. 해를 받은 털빛이 붉게 빛났습니다. 이런 무모한 일을 언제까지 할 작정이냐? 언제 철들래? 이 계집애야. 아버지, 제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쳤을 거예요. 그 말이야 옳다만. 그렇다고 네 목숨을 내걸 일은 아니지 않느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 거대한 호랑이를 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놈 가죽은 값이 꽤 나가겠다. 장에 내다 팔면 기름도 사고 옷감도 살 수 있겠구나. 아버지는 직접 칼을 들고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햇볕에 말리자 반질반질 윤이 났지요. 예, 소해야. 이번에는 네가 저 호랑이 가죽을 가지고 장에 다녀오거라. 제가요? 그래, 구경도 좀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오너라. 아, 그리고 너무 깝죽대지 말고. 에이, 아버진 걱정이 많으셔. 그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이철, 호랑이 가죽 챙겨. 예? 제가요? 말이 많다. 챙기라면 얼른 챙겨. 이제 좀 머리 컸다고 말댔구냐? 알겠소, 누님. 청년은 찍소리도 못하고 호랑이 가죽을 어깨에 둘러맸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산길을 내려가 장터로 향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도착하자 소에는 포목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소혜야, 오래간만이구나. 이번엔 호피를 가져왔네. 네, 아저씨. 요새 이렇게 큰 호피를 본 적 없지요? 오, 정말 그렇구나. 이 정도면 제가 받을 수 있겠다. 이번엔 열량 더 얹어주마. 자, 50냥이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같이 얹어 총각은 누구냐? 아, 같은 집에 사는 저의 조수예요. 허허, 그래도 든든한 조수가 생겼구나. 앞으로 더 많은 호피를 가져올 듯하구나. 가게를 나온 철이 투덜거렸습니다. 누님, 언제 제가 조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게 뭐 어때서? 같이 일하면 조수지. 달리 부를 것도 있나. 조수가 듣기 싫으면 다음 사냥 때나 날 이겨봐. 에휴, 제가 말을 말아야죠. 그때 어디선가 덩치 큰 사내가 걸어와 소의 앞에 섰습니다. 아이고, 이런 장터에 이런 처녀가 있을 줄이야. 내가 그대 같은 사람은 처음 봤소. 세상은 넓지요. 낯선 얼굴이야. 어디 한둘이겠어? 아니요, 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오. 내 평생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긴 처음이요. 뚝심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만 그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자, 내 혼자 살 집도 있고 밭도 열마지기요. 그대가 허락만 한다면 바로 오늘 부부의 약조를 맺고 싶소이다. 주변에서 허우 웃음이 터졌고 철은 기겁하며 소의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 잠깐만요. 누님은 그런 말씀 들으실 분이 아니오. 너무 성급하신 거요. 오라, 그럼 자네가 나의 맞상대란 말이오? 그게 아니오. 다만, 됐어.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겨루어 보세. 이기는 이가 낭자를 얻는 것이오. 뚝심이의 말에 구경하던 구경꾼들이 박장대소를 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결어라, 결어라라며 소리를 질렀답니다. 소에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날 보느냐? 자신이 없는 것이냐?
자신이 없긴요. 피하지 않겠소. 뚝심이 커다란 몸으로 달려들자 철은 잽싸게 비켜섰습니다. 뚝심은 장정 둘이 들어야 할 바윗돌을 번쩍 들어 던졌지만 철은 산짐승처럼 재빨리 몸을 낮추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지요. 저 덩치에 저 힘이냐? 저건 장사요, 장사. 또 다른 이가 외쳤습니다. 아니, 저 총각도 보통이 아니구먼. 저 몸놀림 좀 봐. 두 사람의 대결이 한창인 사이 소혜의 모습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의 누님은 어딨소? 뭐요? 내 색시감이 어디로 간 것이오? 두 사내가 허둥대며 장터를 빠져나올 즈음 소혜는 이미 저만치 앞서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님은 어찌 저리 빨리 가는 것이오? 허허, 이래서 내가 반했지 뭐요? 저 기운이면 열맞이기도 거뜬히 갈아엎겠소. 그래, 호피는 잘 팔고 왔느냐? 네, 아버지. 이번엔 값도 더 받았어요. 그랬단 말이냐? 헌데같이 온 저 사내는 또 누구냐? 장인어른, 절 받으시지요. 저는 뚝심이라 하오. 뚝심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니, 장인어른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따님을 보고 첫눈에 반해 이렇게 따라왔습니다요. 혼인, 허락을 정하러 왔습니다. 나문이 놀라 고개를 돌리자 소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라 하든 내 탓이 아니지요. 저리 기세 좋게 따라오는데 내가 말릴 수도 없었지요. 그 말을 들은 철은 왠지 알 수 없는 불편함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속 어딘가가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그건 질투였는지 서운함이었는지 자신도 몰랐지요. 아니,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야? 설마 내가 소의 처자를... 머리로는 부정했으나 가슴은 자꾸만 그녀를 좇았습니다. 허참,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여인을 마음에 두단 말인가? 뭐라,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게야? 이놈, 그 말 뜻이 수상하구나. 그저 혼잣말을 했을 뿐이요. 공연히 흥분 마시오. 그럼 지금이라도 못다 한승부를 내보는 건 어때? 허참, 얘까지 와서 소란만 피우는구나. 이 몸은 배가 고프다. 그렇소? 잠깐만 기다리시오. 제가 저녁을 준비하겠소. 소의 한마디에 철은 자신도 모르게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쟁자 앞에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낭자,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번엔 내가 푸짐한 저녁상을 차려드리리다.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철과 뚝심은 나란히 앉아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에 이끌려 모두 모여들었지요. 그래, 뚝심이라 했나? 자네는 내 딸 어디가 그리 마음에 드는가? 아이고, 소해낭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곱고 씩씩하구만요. 그게 다인가? 아, 예. 여인이 고운 것만으로도 복이 아니겠습니까? 허허, 고놈 참 순하구나.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객이다. 뭐라 자객이라니? 나문과 소에는 이미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검이 번개처럼 번뜩이고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뚝심은 옆에 통나무를 들어 휘둘렀습니다. 맞은 자객은 수길 밖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이철도 쓰러진 자객의 칼을 들고 몸을 날렸지요. 나문의 검은 급소를 찌르고 소의 칼끝은 바람을 가르며 춤추었습니다. 그리하여 자객들은 추풍낙엽처럼 픽픽 쓰러졌습니다. 잠시 후 산속은 고요해졌지요. 반 시즌도 안 되어 수십 명의 자객들이 모두 제압되었지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객을 끌고 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를 보낸 자가 누구냐? 우린 말할 수 없소.
잠깐만 이리 나와 보시오. 장인어른, 내 이자의 팔다리를 하나씩 부러뜨려 놓겠소. 덩치 큰 사내가 위협하자 자객은 체념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좋소, 말하겠소. 대신 나를 살려주시오. 나는 부양해야 할 어머님과 처자식이 있어. 그럼 살고 싶으면 바른 대로 말해야 할 것이오. 자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어영청 소속의 병사들이오. 상부의 명으로 왕세자를 죽이라는 지시를 받았소. 뭐라? 이 깊은 산 중에 왕세자가 어딨단 말이냐? 저기 저분이요. 저분이 왕세자요. 자객이 손가락으로 철을 가리키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네 놈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어찌 저자가 왕세자란 말이냐? 사실이요. 반정으로 임금은 폐위되었고 왕세자는 반정을 피해 궁을 빠져나갔소. 자객의 말에 세 사람의 시선이 철에게로 모였습니다. 그제야 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자의 말이 맞소. 나는 왕세자 이철이요. 반정 세력이 궁을 장악하였고 아바마마께선 비밀 통로로 나만 내보내셨소. 신분을 숨기고 있다는 건 짐작했지만 왕세자라니 뜻밖이군. 미안하게 되었소. 내 형편을 이해해 주길 바라오. 나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정 세력으로 왕세자께서 위험에 처하셨구나.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허허, 난 그저 시골 사내로만 여겼는데 왕세자셨구려. 허나 이 뚝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오. 당장 한양으로 쳐들어가 반정 무리들을 쓸어버리겠소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소. 내 그대를 도우리다. 좋다. 너희 뜻이 그러하다면 해보자꾸나. 허나 상대가 상대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모두들 고맙소. 험난한 길이 되겠지만 아바마마의 왕위를 되찾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소. 마당에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고 네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적들이 왕세자 이철의 위치를 알아냈기에 더 이상 오두막 산장에 머물 수는 없었지요. 그리하여 그들은 이른 새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헌데 이미 반정 세력의 병사들이 그들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지요. 아버지, 보아하니 어젯밤 자객들은 선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0여 명의 병사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 피할 수만은 없으니 작전을 세워야겠다. 소에는 재빠르게 지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내 작전을 세웠지요. 이곳은 계곡이므로 저 절벽 위에 바위들을 굴리면 한참을 굴러갈 것이요. 바위를 굴리면 최소 수십 명은 제거할 수 있어. 그리고 이곳에 장작을 쌓고 불을 붙이면 연기가 계곡에 가득 찰 것이요. 연기에 질식한 적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그때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 끝장을 내겠습니다. 왕세자께서는 저 위쪽에서 몸을 드러내 미끼가 되어 적을 유인하시어. 뚝심은 절벽 위에서 바위를 굴리고 아버지께서는 연기를 맡아주십시오. 소혜가 지형만 보고 순식간에 작전을 세우는 것을 본 나무는 문득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군이었지요. 백전백승이라 불리던 전설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의 소혜는 그 어머니의 피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듯 했습니다. 나문의 눈가에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뚝심은 절벽 위로 올라가 커다란 통나무를 여러 개 만들었지요. 그 밑에는 바위를 받쳐두었습니다. 나무는 절벽 아래에서 나뭇가지를 긁어 모아 계곡에 수북이 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소혜는 철을 데리고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멀지 않은 곳까지 이미 적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지요. 지금이요. 소혜의 말에 철이 적들 앞에 몸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있다. 어서 쫓아라. 왕세자를 발견한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소혜는 철을 데리고 미리 정한 자리로 달렸지요.
적들이 함정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식간에 계곡의 장작에 불이 붙었고 짙은 연기가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젖은 소리풀 넣자 계곡이 순식간에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바람에 적들 100여 명이 연기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해의 두 번째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절벽 위에서 대기하던 뚝심은 통나무를 눌러 바위 덩어리들을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위 덩어리들이 계곡 아래로 굴러가며 연기 속의 적들을 사정없이 덮쳤지요. 뚝심이 준비한 바위가 모두 굴러내려가자 소해는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어요?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타고난 감각으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적들은 보이지 않는 귀신에 홀린 듯 크게 놀랐고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세자 이철은 세 사람이 100여 명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참으로 경이롭소. 이 모든 것이 세 사람의 공이라니 눈으로 봐도 믿기지 않소. 특히 남소의 낭자의 작전은 참으로 탁월하였소. 흥, 칭찬은 사양하겠소. 내 어머니에 비하면 나는 아직 세 발을 피어. 그 말에 나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떠올랐지요. 그래, 우리 딸이 어머니를 꼭 빼다 박았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다음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반정 세력은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다.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구나. 더 많은 병사가 오면 우리만으로 막아낼 수 있겠소? 그 말에 뚝심이 나섰습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말만 하시오. 내 한마디면 장정 수십 명은 모아오리다. 장정들만 모인다고 군사가 되는 것은 아니요. 적은 고도로 훈련된 병사들이라오. 그럼 훈련시키면 될 것이오. 조선팔도 씨름판에서 그들을 당할 자가 없어. 내둘도 없는 아우들이요. 남소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뚝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쉽구려. 훈련과 지휘는 따로 요하는 법이니 그대를 믿기엔 아직 보탤 것이 많소. 의욕은 좋으되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우리가 산속에 숨어 있으면 적은 끊임없이 병력을 보낼 것이다. 허니 우리가 먼저 저들의 허를 찔러야 하오. 허를 찌른다는 것이 곧 한양으로 간단 말이오. 그렇소. 피해 다니면 수백, 수천 병사를 상대해야 하나 적의 수장만 꺾으면 병사의 숫자는 무의미하오. 듣고 보니 그렇구려. 이쁘고 곱다더니 낭자야말로 산의 대장부로구려. 그래서 내가 싫단 말이요? 싫다기보다 난 부드럽고 곱기만 한 여인이 좋다오. 흥, 말만 그럴싸하구려. 소의 말이 맞구나. 명령을 내리는 자가 사라지면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한양으로 들어가자. 거기는 경비가 삼엄하옵니다. 괜찮겠소? 본시 등잔 밑이 어두운 법. 적의 심장부에 달라붙어 치는 것이 빠르다. 그리하여 네 사람은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성곽이 너울지며 보였으나 성 안은 반정 세력의 병사로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저 성 안으로만 들면 놈들의 수장과 가까워지리라. 성문만 뚫으면 다오. 그러나 성문이 장벽으로구나. 장날을 이용합시다. 상인과 행인이 밀려들 때 우리도 장사꾼 행세로 섞여 들어가면 돼요. 만에 하나 내 얼굴을 아는 자가 있으면 어찌할 것이오? 그건 염려 말라. 오늘부터 저 안은 내 노비가 될 것이요. 남소에는 곧바로 흙과 재를 모아 이철의 얼굴에 발랐습니다. 짐을 들고 내 뒤를 바짝 따르시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리다. 이철은 수검댕을 바른 낯을 보며 잠시 어이가 없었으나 그녀의 굳은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소의 눈은 불과 같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 결연함에 이철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였으나 수추로 덮인 얼굴 탓에 소에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소.
이제 성문이 열릴 때까지 흩어져 섞여 들어가면 된다. 내 장정들을 모아 어깨에 짐을 짊어져도 되겠어. 조심히 하여라. 한양은 낮과 밤이 다르다.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적의 허를 찌르자. 밤바람이 성을 향해 불어갔고 네 사람은 장차 올 날을 향해 서로를 다독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네 사람은 장날이 되자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이철과 뚝심은 짐꾼 행세를 하고 남소애와 나무는 부녀 장사꾼 흉내를 냈지요. 성문에 이르자 관군이 행인들을 검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관군은 뚝심과 이철이 메고 있는 자루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우린 10년 넘게 이 성문을 지나 약초를 파는 장사꾼이옵니다. 약초밖에 더 있겠소? 관군은 소애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랬소. 그대 얼굴을 기억하리다. 장사 끝나거든 잠시 얼굴 보러 오리다. 생각해보겠소. 그리하여 네 사람은 무사히 성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군은 소애의 곱디고 온 얼굴에 눈이 팔려 이철의 정체를 알아채지 못했지요. 한 놈의 눈에 걸리니 경쟁자 하나 더 늘었구먼. 한양거리는 얼핏 평온했으나 군졸들이 곳곳을 지키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한산한 연못과 정자의 올라짐을 내려놓자 소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잡을 이는 현수대군과 좌의정 병조판서라오. 이 셋만 꺾으면 반정의 중심이 흔들리리라. 세 사람이요? 우리 셋으로 그 일을 어찌하겠소? 그들의 집은 경비가 삼엄하리라. 잡는 일은 내가 하겠소. 자네들은 저자를 호위하며 대기만 하시오. 누님, 그리 위험한 일을 홀로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다치기라도 하면 사람이 많으면 들킬 확률도 높고 실패 확률도 커지오. 내가 해내리다. 이철은 소애를 잠시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요. 허나 지금으로서는 소애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달빛이 도성을 비출 즈음 현수대군의 사랑채에 좌의정과 병조판서가 모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이미 폐위되었소. 왕세자만 잡히면 저들의 적통은 끊기리다. 수많은 병사를 보내 주변을 샅샅이 뒤지게 하였소. 머지않아 소식이 있으리이다. 어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그래야 내가 왕에 오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소이다. 병판, 속히 그 자들을 끌어오시게. 그때 창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들이닥쳤습니다. 너 누구냐? 이 시각에 모여 역모를 꾀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한 놈씩 덜어주리다. 병조판서가 경비를 부르려 몸을 일으키자 복면 여인의 검끝이 그의 급소를 찔렀습니다. 병조판서가 곧 푹 쓰러졌습니다. 입 다물라. 또 떠드는 놈 있느냐? 이게 무슨... 좌의정이 겨우 일어나 말을 잇기도 전에 복면 여인은 그의 옆구리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좌의정도 곧 쓰러졌지요. 조정의 중추와 병권의 핵심이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현수대군만이 의식을 유지했으나 방문 밖의 경비병들은 문 밖에 가득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의 사자냐? 나는 누구에게서도 오지 않았다. 불의를 따질 뿐이다. 내가 왕위에 오르면 크게 보상하리니 내 편이 되어라. 당신이 왕되는 일은 결코 없으리니 내 명을 따르라. 복면 여인의 칼날은 현수대군의 목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그는 경비를 부를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대문 밖에 서 있는 자들을 이 방으로 들여라. 복면 여인의 말에 현수대군은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대문 밖의 사람들을 이리 들이라. 그러자 경비병들이 장사꾼과 짐꾼으로 위장한 세 사람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세자 이철과 남은 그리고 뚝심이었지요. 네가 성공했구나. 수고하였다. 복면 여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제야 현수대군은 눈앞의 여인이 남소의임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기절했던 좌의정과 병조판서가 신음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훈과 뚝심은 각각 한 사람씩 붙잡아 칼끝을 들이대었지요. 이제 병조판서 도성안의 모든 병력을 철수하라 명하라. 뭐라? 복면 여인의 검끝이 그의 목에 닿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봐라, 박장군. 도성안의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고 원대로 복귀하라 명하라. 잠시 후 성 안의 군사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좌의정, 지금 폐위된 임금은 어디 있느냐? 궁궐 안동궁전에 유폐되어 있어.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 즉시 모셔오라. 그리고 내금이 병사 100명을 함께 데려오라. 좌의정은 울음을 삼키며 명을 내렸습니다. 현수대군, 이 집의 사병과 관군을 모두 밖으로 물리치라. 현수대군은 잠시 망설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밖으로 물러나거라. 이제 대궐만큼 크던 대군의 집엔 몸종들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폐위된 임금이 도착했습니다. 내금이 병사 100명이 뒤따라 들어섰지요. 아바마마, 무탈하신지요? 네가 정령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바마마. 부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철은 지금까지의 일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아니, 단 3사람이 반정을 꺾었다니. 참으로 놀랍구나. 아바마마,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의 공이 크옵니다. 소애는 그제야 복면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녀 남소애라 하옵니다. 아버지는 조선의 장수 남훈이시옵니다. 오, 그대들이 내 나라를 살렸구나. 임금은 소애와 남훈의 두 손을 굳게 잡았고 뚝심의 손까지 덥석 잡아주었습니다. 내금이장, 이곳의 반역 무리들을 모두 포박하라. 예, 세자저하. 순식간에 내금이 병사들이 들이닥쳐 좌의정과 병조판서를 결박했습니다. 현수대군 또한 꼼짝없이 붙잡혔지요. 그렇게 역모를 주동한 자들은 모두 처형되고 죄가 무겁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탈관직되어 유배를 떠났지요. 실로 반적군의 허망한 최후였습니다. 폐위되었던 임금이 다시 왕위에 오르자 궁궐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가 크도다. 모두들 충성으로 나라를 바로 세웠으니 참으로 장하구나. 임금은 소애와 남훈, 그리고 뚝심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남훈에게는 장군의 자리를, 뚝심과 소애에게도 많은 상을 내렸지요.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벼슬보다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제 천성이옵니다. 그 자리는 더 어진 인재에게 내리심이 옳으리이다. 저 또한 포상을 원치 않습니다. 상과들을 달리며 사냥하는 삶이 제게는 가장 큰 상이옵니다. 지도 포상보다 씨름판이 더 좋습니다요. 고향으로 돌아가 후배들에게 힘쓰는 법이나 가르치렵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하라. 각자의 뜻을 따르거라. 충의는 이미 그대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도다. 세 사람은 작별의 인사를 올리고 궁을 나섰습니다. 왕세자가 된 이철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으나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 시선엔 미련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유의 사람, 그 마음을 붙잡을 이유가 없었지요. 잘 가시오, 소의 낭자. 부디 잘 사시오. 소혜야,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긴요. 내 고향집이 제일이지요. 허허, 이제 경쟁자도 없는데 오늘부터 나와 일을 해봅시다. 까마귀 고기라도 잡수셨소? 머리 깎고 온다 하지 않았소. 머리만 깎으면 되는 것이요. 허, 내가 어찌 준가 사귈 수 있단 말이오. 그러니 마음은 거두시오. 참으로 알 수 없는 여인이요. 그래도 포기는 안 하겠소. 내 마음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끝은 나와 다를 것이오.
그리 알고 따르시오. 세 사람은 웃으며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봄 기운이 들판에 번지고 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 뚝심은 소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냥에도 함께하고 들녘을 함께 거닐었지요.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왕세자 이철은 어느 날 조용히 말을 타고 산 아래에 들렀습니다. 멀리서 본 소혜와 뚝심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왕세자 이철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세자는 더 머물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세자의 마음엔 미련이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혜와 뚝심은 부부가 되어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마당에서 뛰놀고 나무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산새가 지저귀며 노래했습니다. 그날의 일들은 이제 모두 지나갔지만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옆거리 나라를 구하고 백성 또한 구했다고 말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